그동안 시장을 가장 출렁거리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50원 선이 지지가 되면서 지금은 다시 1,069원, 현재 1,070원대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엔화 약세 기조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 기회를 좀 포착을 해서 자동차주들 접근해보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실적 발표도 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자동차주들 그리고 관련해서 타이어주나 자동차 부품주들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세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기현 전문가와 차현정 기자, 허준식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 볼 때가 정말 된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전문가님, 네. 시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과 유럽 시장 점유율 추이 좀 살펴보고요. 또 올해 전망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고점을 찍고 그 상승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신차 판매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국내 시장 자동차 점유율의 성장까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미국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시장,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점유율을 우리나라 점유율을 좀 잠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 국내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유율이 지금 한번 최고점을 찍고 다시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준비해 오신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요. 12월 글로벌 신차 판매를 보시면은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3%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증가율에서 가장 적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일본,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신차 판매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호주가 오히려 가장 많았고 다음 미국 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또 신차 판매 증가율은 어떤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대차요?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리하게 지금 지금 점유율이 9% 정도 나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9%를 찍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제 그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거의 이제 턱 밑까지 차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표를 보니까 선진 3개국도 좀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브릭스 쪽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브릭스도 좀 같이 둔화되는 모습이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인도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금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크게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는 성장률이 좀 그렇게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중국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인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브릭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가장 많이 기대를 했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올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차은정 기자, 중국이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난해 유럽과 미국을 제치고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지킨 중국이 올해는 자동차 판매에 이어 생산량에서도 유럽과 미국을 제칠 것으로 보이면서 자동차 생산 판매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1,468만 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한 156만 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의 경우 중국은 작년보다 10.1% 늘어난 1,9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세계 자동차 생산의 23.5%를 담당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반면 유럽의 자동차 생산은 오히려 3.2% 줄며 1,83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현대, 기아차와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스,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는 너나 할 것 없이 올해 중국 시장에서 대혈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10%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내 1, 2위 브랜드인 제너럴 모터스와 폭스바겐도 5에서 10%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도 지난해 악재를 딛고 점유율 수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지난해 판매량은 중국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경쟁지가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네. 현대차도 중국에 또 공장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점차 커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중국은 이제 이미 미국보다 더 큰 자동차 시장이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3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더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2013년 중국 판매량이 150만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로 작년보다 15.3% 판매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매 판매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1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의미 있는 변화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이죠. 12월 달에 YF 소나타가 11,910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로 5.8%가 늘었고요. 소나타가 7,000대 판매를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고급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소나타나 산타페급의 판매 비중이 지난해 11월에 8.4%에서 12월에는 21.4%로 빠르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현대차의 중국 내에서의 고가 차량 판매 증가로 인해서 마진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고급 차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적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완성차들의 실적 먼저 떼놓고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줄까요? 네.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많이 하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지금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우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다소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최근 얼마 전에 연비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크게 이제 그런 안 좋은 사태가 있었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충당금을 한 3천억 정도 반영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적인 부분도 빼놓지 못하겠죠. 환율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엔화와 약세, 그 다음에 원화 강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다소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 조업일수가 감소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한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조 8천억 정도 그 1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하는 그런 네.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런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더 문제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더 현대차보다는 마진율이 그러니까 OP 마진이 상당히 좀 수익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급감한 그런 수치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영업이익 2조 원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도 더욱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부품 업체들 그리고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YGFN 컨센서스에 이제 기반한 내용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장인 현대모비스가 4분기에 7,212억 정도 예상됩니다. 22.9% 작년보다 늘 것 같고요. 현대위아가 1,581억 하면서 65%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도가 753억, 또 한라공조가 915억,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한 75억, 요즘 주가 흐름 좋았었는데요. 75억 정도 하면서 흑자 전환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양기전이 한 217% 늘어난 73억 예상됩니다. 그리고 SL이 103% 늘어서 한 65억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쪽은 한국, 넥센, 금호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요. 한국 타이어는 좀 주춤하죠. 한 69%. 다른 쪽보다는 조금 견조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한 2,300억 정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한 168% 늘어서 한 435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가 가장 좋은데요. 214% 증가한 1,136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글로비스도 넣어봤는데요. 네.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168억 정도 하면 32.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더 1분기 그리고 4분기를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엔화 약세 관련해서 조금 주가는 부진했던 것 같은데 실적만 놓고 보면 일단 전망치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성우하이텍 흑자 전환하고 동양기전이 200% 넘게, 금호타이어도 타이어주 가운데 가장 좋은데요. 2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엔달러 환율 이 부분을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가의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기자, 증권가에서는 엔달러 환율의 영향, 자동차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06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전일에 비해 0.07엔 하락한 달러당 88.65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8일 90엔까지 올랐던 달러엔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증권가는 엔화 약세가 이제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당분간 80에서 90엔 선에서 머물 것이란 설명입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느 정도 공개된 데다 일본 내부에서도 지나친 엔 약세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엔화 약세 속도는 완만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엔화 약세로 지지부진했던 관련주도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이틀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이며 21만 8천 원 선으로 올라섰고 현대모비스도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아차는 장중 내내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막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환율 악재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면서 자동차주의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진정의 가장 큰 수혜주는 자동차 업종이 될 것이라며 단기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완성차와 부품주의 반등 흐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현 동양증권 연구원은 엔화 약세 진정은 수출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중국 경기 모멘텀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수출주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그동안은 엔달러 환율 엔화 약세에 대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진정국면을 잠시 맞으면서 또 이제는 또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엔달러 환율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쟁사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네. 이것의 비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오늘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죠. 2014년부터 무기한으로 자산 매입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무기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 없이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엔화의 약세 기조는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 내년부터 무기한 자산 매입을 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소강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추이를 보면 엔달러 추이를 보면은 지금 거의 90엔대 고점을 찍고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엔화 약세 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90엔을 찍고 지금 80엔 수준까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엔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은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일본차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본차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 거의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7, 80% 정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본 자동차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엔화 차트, 엔달러 그 방향성이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이 되면서 주가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방향은 그 엔달러 환율의 방향과 일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퍼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 10.3배, 혼다 같은 경우는 8.8배, 닛산 같은 경우는 6.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본 전체 평균 일본 시장의 전체적인 평균 PER은 13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할인율이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50% 정도 지금 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부채적인 부분,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 대비해서 한 20% 정도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산정을 했을 때 도요타라든지 혼다, 닛산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룸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 엔달러에 대한 부분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율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겠죠.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 그다음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 엔화 약세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단계다라고 보셨는데요. 해설위원님, 자동차주들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KB투자증권에서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인용해서 제공한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PER 컨센서스를 보면 그 그림에 지금 나갑니다. 도요타가 가장 높습니다. 역시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펄을 쳐주는 것 같은데 12.1배 수준이고요. 또 혼다가 11.4배, 그리고 BMW가 9.5, 포드가 9.2, 그리고 이제 닛산 같은 경우 한 8.2배 나오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한 7.7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피아트 같은 경우가 이제 7.6이고요. 폭스바겐이 한 6.8배 정도이죠. 중국에서 우리랑 이제 소형차 내에서는 뭐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가 5.7, 5.1 나오고요. 르노 쪽이 한 5.1배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글로벌하게 현대 기아차가 가장 낮아요. 이게 네. 이제 주가가 P가 낮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연비 과장 이슈라든지 엔화 약세 또 이제 4분기 실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PBR도 보면 이제 포드가 한 2.3배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BMW는 1.4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1.1배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한 배 정도로 딱 중간 수준에 걸쳐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나오는 예상 순이익으로 보면 ROE가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현대 기아 둘 다요. 그래서 한 배 수준의 PBR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쪽 견해가 상당히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일본사와 비교해서도 더 우리 회사들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 가운데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문가님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뭐 리스크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뭐 가장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와 얼마만큼 갭 차이가 날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LG 생활건강이 네. 다소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급락을 했던 것처럼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죠. 키는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부분은 일단은 내년부터 무기한 자산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엔저 정책을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자동차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환율적인 부분이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업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여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략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을 좀 잡아주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트렌드를 그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60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 이 60일선을 회복하는지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차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23만 원입니다. 23만 원. 그 부분이 121선상인데 23만 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지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23만 원의 안착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신규 접근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23만 원 안착 여부 확인하자. 해설위원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제 환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인데요. 올해 이제 원달러가 1,000원대까지 초반까지 밀리면 현대차 연간 순이익이 한 6조 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네요. 작년보다 그러면 한 3, 4조 원 덜 나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수 보더라도 계속 차값 내리더라고요. 외국에서 차 들어오는데 수입차랑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러는 것 같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비쌌던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할증 요인들이 좀 깎이는 상황이어서 조금 내수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도 역시 이제 경기 불황 나오면서 판매 단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ASP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초마다 나오는 판매량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1분 있으면 오늘 현재로는요. 1분 있으면 중국 HSBC PMI 1월달 지수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잘 나와주면 예상은 지금 한 51.7 정도거든요. 전달 12월 달보다 개선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화학주가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잘 나와주면 자동차 쪽도 좀 같이 좀 그나마 하방 경직은 좀 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을 일단 확인하고 뭐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자동차는 좀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적 확인 후에 트레이딩 전략 세우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오늘 자동차주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